market man. 2025년 4월 14일 마켓남의 아침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체크해 볼게요.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은 올랐네요. 이 코스닥은 2%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올랐어요. 신기한 일이죠. 중국에 대한 관세 요거를 145%로 올린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이겨냈어요. 항생도 마찬가지 1% 올랐습니다. 중국 확실히 바닥 다지고 일단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일본이 또 하락을 했네요. 일본이 3%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일본 지금 일본 주식시장도 난리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폭이 봉폭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독일도 한 1%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독일은 근데 많이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거라서 좀 덜하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S&P 500하고 나스닥은 중국이 거기에 또 재보복을 했죠. 125%로 올랐습니다. 관세가. 사실 관세가 이 정도 오르면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둘 다 또 그런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관세는 둘 다 이제 없다. 재보복 이건 이제 없다. 여기서 끝. 일단 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나스닥 2%, S&P 500 1.8%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S&P 500이나 나스닥 둘 다 이제 좀 N자형 바닥 찍고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근데 아직 여기서 안심을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원자재입니다. 주식시장 올라오면서 유가도 같이 올라왔죠. WTI가 1.43불 올라서 61불 수준입니다. BEP 정도 수준 되겠네요. 이제 BEP 정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실 조금 더 올라야 수익성도 생기죠.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유가는 60불대 초반으로 안정화가 돼가는 모습입니다. 천연가스는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고요. 이제 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금이 3,200불로 마감했습니다. 3,244불로 또 새로운 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금은 좀 환경 자체가 금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전자산이 달러가 무너지고 미국 국채가 무너지면서 안전자산은 이제 남은 게 금, 엔화 요 정도인데 엔화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금이다라는 거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실버가 3.74%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했던 게 금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아직 돌아가려면 멀었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쪽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오면서 비철금속, 구리 이런 것들이 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라 모르는 사이에 그 대두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죠. 이거는 관세 때문일 거예요. 관세 때문에 올랐을 거고요. 중국이 아무래도 식품, 농산물 수출 많이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BDI는 또 0.2% 살짝 빠지는 모습입니다. 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에서는 1,449원 정도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1,450원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 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1,42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이제 외환시장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이번 주 있을 금통위에서 좀 이창용 총재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갔어요. 99.89포인트.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경기 불안,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있는데 달러가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비정상이에요. 아니면 엔화가 너무 세서 달러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엔화는 엄청 강해졌어요. 143엔. 엔화가 지금 140엔대로 초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일본에 맨날 놀러 간다라고 할 때 160엔이었는데 그게 140엔으로 빠졌거든요. 앞으로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일본 주식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것도 이 엔화 강세의 영향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유로화도 엄청 강해졌어요. 유로화가 1유로당 1.13불로 강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맞나? 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탈 USA, 셀 USA 이런 느낌입니다. 미국 애들은 이런 거 많이 난당해 봤을 거예요.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안화는 또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원래 위안화가 약세를 가야 되는데 강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그게 없다고 하니까 85,000불까지 올라가 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메인 전장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메인 전장이에요. 채권입니다. 채권. 우리나라 시장부터 먼저 볼까요? 국고 3년이 4bp, 국고 10년이 2bp. 간만에 조금 더 빠지긴 했네요. 국고 3년은 2.4까지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일본 국채 3.1bp 빠지고요. 독일 국채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호주 국채 6bp 올랐어요. 중국에 대한 관세 때리니까 145% 때리니까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미국 국채 시장은 지금 완전히 맛이 갔어요. 지금 이거는 정신 나갔습니다. 말이 안 돼요. 자,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런 금리가 빠져야 되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에 뭐 우리나라 전 세계 채권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이 상승폭을 보십시오. 미국 국채 10년물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4.5. 네, 4.5입니다. 4.5까지 가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자, 매일 10bp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고장난 겁니다. 시장이 고장났어요. 뭔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금요일날 밤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걸 지금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유동성의 문제예요. 이거는 뭔가 시스템에 약간의 균열이 간 겁니다. 누군가 나서야 돼요. 나서서 시장 안정시키지 않는 한 어렵다. 요게 지금 관세고 뭐고 다 잡아먹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에 관련된 영상 제가 찍어서 이슈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금리 오른 이유 아실 수 있습니다. 경기 지표 보시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나온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미국 PPI죠. PPI 그런 생산자 물가 MOM으로 마이너스고요. YOY로도 엄청나게 낮게 나왔죠. 헤드라인 MOM은 0.4 마이너스 0.4예요.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되게 낮게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수치들이 싹 다 무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시장이 고장나서 싹 다 무시가 됐고 그리고 뭐 관세 부과 전이라서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나중에 뭔가 어떤 방식으로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관세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크게 올랐어요. 6.7%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물가 때문일까요? 소비자 심리지수 50.8로 내려왔어요. 예상치 다 하회했습니다. 전월치도요. 빠르게 내려오는 숫자예요. 이번에 이제 봐야 할 지표들은 이제 이번 주 중국 지표들이 있고요. 통화 정책의 시간이에요.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우리나라 금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반 이후 목요일쯤에 있을 거 예정이고요. 일단 이번 주 월요일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네, 시장 포커스입니다. 자, 일단 중국의 재보복 이후에 추가 관세 부과는 없는 것으로 일단 나게 됐죠. 관세는 이제 끝났어요. 관세 끝났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더 올린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145나 170이나 200이나 뭐 그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가격이 2배가 됐다라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서 일부 품목 반도체 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줄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 뭐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은 국채예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게 한번 트리거가 당겨졌기 때문에 누군가 나와서 이걸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서 안심을 시켜줘야 되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한번 챗박에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바퀴가 이제 유동성 확보라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파국이 오기 전에 누가 나서서 먼저 일단 잡아줘야 된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갈 자산, 이런 자산들의 가격이 지금 어떠냐, 여기에 관심을 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국 국채가 지금은 가장 좋은 자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자, 이제 관세 시간이 종료가 됐죠. 공은 중앙은행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것을 놓고 보시죠. 자, 지금까지 마켓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